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자 강남권 신축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 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 관리 처분 계획이 빠르면 이번 주 승인 후 이달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을 좀 살펴보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 고가에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청약시장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지방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일부 핵심 지역을 빼고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파트 역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 같은 투자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 여러분 조금 더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요. 특히 오늘은 이 재개발 투자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날이 활짝 갠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오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강남권과 그다음에 이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별 또 이 개발 이슈라던가 이제 뭐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도 또 상당히 또 투자자들 유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발 호재라든가 이렇게 없는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 최근에 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지역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금리가 또 상당히 좀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다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최근에 또 시장이 또 어떤 지역은 또 살아나고 있는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언제쯤 오를 것인가 또 이런 또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갈아타기에 대한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고. 자, 최근에 보면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비 사업에 상당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고 이렇게 소액으로 이런 뭐 정비 사업이 좀 가능한 지역에 좀 묻어놓고 향후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좀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이제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모든 지역을 다 적용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서울에서 국민평형 아파트를 10억 이하에서 사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번엔 또 제가 또 세미나를 또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이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차를 좀 이제 두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서울이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에 약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노도강이라던가 금강구라던가 이런 지역들을 보면 30평대 기준으로 3, 4억짜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거의 다 더블 가까이 다 가격이 지금 올라갔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서 우리가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아주 지금 어려워진 시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MZ 세대들,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이제 서울에서 외곽으로 많이 이제 밀려나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시장이든지 우리가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예, 기회는.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투자라는 것도 정책적인 방향성에 우리가 맞게 투자를 하면 안정적이면서 우리가 또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공급할 데가 없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속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지금 여러 정비 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지역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에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20, 30대이신 분들, 그다음에 요즘은 젊은 층 분들도 사실은 좀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 젊은 층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액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지금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주는 벌써 마감입니다. 예, 이번 주는 벌써 마감이고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또 이제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이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는 벌써 다 선착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소액 투자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나는 꼭 참석하고 싶다 하신다면 늦게 신청하시면 또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상봉동 태영 데시발 21년도에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24평을 7억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3억 8천 주고 전세를 놓고 있는데 네. 7억 후반대까지 오르더니 요즘에는 그 매수 가격으로 다시 또 내려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갖고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제가 상봉동에 21년도에 매수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아파트인지를 잘 못 들었어요.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셨을까요?
태영 대시양이요. 태영 대시양 아파트 24평형을 네. 매수하셨고 가격이 네. 오르다가 지금은 내가 매수했던 금액 그 근처로 이제 오니까 더 떨어지진 않을까 조금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지 네.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자, 지금 태영 대시양 한번 입지를 보면요. 여기 지금 네. 상봉동 쪽에 태영 대시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망우역에 지금 인접을 해 있네요. 그죠? 예, 예. 망우역에 인접을 해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뭐 상봉동부터 신내동 일대까지 요렇게 네. 요렇게 좀 이렇게 아파트들이 좀 많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아파트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저층 주거 지역들이 많아요. 예. 네. 여기 앞에만 하더라도 뭐 중화동 일대 다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저층 주거 지역들이 많은데 지금 유일하게 좀 아파트로서 대규모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셨던 상봉동 신내동 일대거든요. 예. 네. 요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요. 네. 지금 그래도 손해는 안 보셨죠? 예. 손해는 예. 안 봤어, 아직은. 예, 지금 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사실은 지금 21년도에 사실은 가장 이제 피크였잖아요. 그죠? 네. 예, 가장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급한 마음에 네. 사실은 좀 상투를 잡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아야 될 지역이 많이 네. 오르지 않아야 될 지역들이 좀 오른 네. 데가 많아요. 오른 데가.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다시 이제 가격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신내동, 상봉동 일대가 사실은 이 네. 지역이요. 서울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낮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아파트 가격도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그만큼 이 지역의 지역적인 선호도는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요. 자, 네. 작년에 이제 작년 시장을 한번 볼게요. 23년도 시장. 23년도 시장을 보면은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들이 회복세가 상당히 좀 네. 가팔랐습니다. 회복세가. 예. 즉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도 지역들이 있죠. 저는 이런 지역을 그냥 선도 지역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하는데, 선도 지역 또는 이제 대장주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하는데, 자, 네.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네. 작년에 보면 이런 선도 지역이나 대장주 지역들이 가격 회복력이 상당히 빨랐어요. 예. 네. 상당히 빨랐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 회복력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를 때 많이 올라요. 오를 때. 네. 예. 자, 그런데 그의 반면에 작년에 이렇게 여기 같이 좀 이렇게 좀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거의 안 됐습니다. 회복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저는 근데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냐면, 물론 네. 이제 지금 갖고 계시는 지금 신내동 지금 상봉동 일대, 요 네. 일대의 아파트가 저는 조금은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반등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유동성. 지금 뭐냐? 지금 우리 시청장님 뭐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보금자리 대출이라던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저금리거든요. 저금리.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금액 제한이 있어요. 금액 제한이 9억 이하. 네. 또 이제
특례 보금자리는 뭐 6억 이하 이런 금액 제한이 있거든요. 예. 네. 자,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가의 아파트에 수요가 네. 당연히 유입이 될 겁니다. 예, 수요자들이. 아, 예, 당연히 네. 좀 유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갖고 계신데도 사실은 여기는 6억, 7억 이하 때까지 빠졌다가 요즘 조금 반등한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자, 예,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지역이 그래서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9억 이하짜리 주택에 대해서 정책자금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는 9억 이하짜리 주택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아파트 전세는 상당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예, 아파트 전세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을 발생을 하냐? 아파트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랑 갭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수요들이 나와요. 예. 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네. 시청자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상봉동에 있는 태영 덱시안도 저는 네. 조금 반등은 있을 거는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전 가격 생각하시면 안 돼. 예전 고점 가격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올 가을쯤에는 네. 그래도 손해 보지 않는 선, 약간 그래도 이익이라도 날 수는 있거든요. 예, 네, 약간 네. 올 가을쯤에는 꼭 매도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네. 제가 요즘 이제 자주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써드리는데, 자, 물은 예.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신내동이나 상봉동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19년도부터입니다. 예, 얼마 안 예, 됐네. 2019년도부터 21년도에 피크 찍은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네. 그런데 얘보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이라던가 도심 지역은 2017년도부터 21년도에 피크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였죠, 그렇죠? 예. 그럼 시간차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보다 선호도가 높은 상급지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 가격을 지금 회복을 한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오르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좀 많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시간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예. 걸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선호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전세 주고 계신 거죠? 네, 3억 예. 8천에 예, 투자 목적이시면요. 네. 투자 목적이시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하시고요. 예. 예,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주셔서 조금은 다행이지만 이제 곧 있으면 또 가을이 금방 찾아올 겁니다. 매도해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가을 매도 계획 잘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전문가와 함께 검증 후에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늘 열어놓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내용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네. 제가 19년도에 네.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31평을 18억에 매수해서 네. 전세를 주고 있어요, 6억에. 네. 근데 얼마 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발표되고, 인근 한남 뉴타운도 3구역 2주 들어간다는데, 네. 제가 그때 아파트 샀을 때 한남 뉴타운 5구역을 살까 신동아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신동아를 매수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잘한 건지 선택한 건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하고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때 매수를 하실 때 연락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2019년에 말씀 주신 서빙고의 신동아 아파트 31평형을 매수하셨는데 이걸 좀 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네네. 조금 마음 한켠에는 이 한남 5구역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은 잘 들어오셨는데, 네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남 5구역이 여기가 지금 바로 옆에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네. 한남 뉴타운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신동아 아파트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가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한강변에 인접을 해 있고, 예, 그 다음에 공원하고 붙어 있는 요 한남 5구역 쪽이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용산에 투자하긴 했는데
5구역을 좀 못 산 게 좀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풀이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자, 먼저요. 신동아 아파트, 예,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아, 예,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예상을 하는 거는 평당 한 1억 정도는, 그러니까 33평 기준으로 평당 1억 정도는 저희가 그냥 무난하게 예상을 하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한남뉴타운이 서울에서는 재개발 대장주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재개발 대장주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옆에 뭐가 있냐면, 나인원 한남이라던가 예전에 외인 아파트 부지 개발한 나인원 한남, 그 다음에 여기 네네. 한남더일 있죠? 네네. 예전에 그 당국대 부지 개발한 한남더일, 그 다음에 네네. 한남더일 맞은편에 유엔빌리지. 자, 여기는 지금 고급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자, 어떤 얘기냐? 한남뉴타운이 저희가 평당 1억을 보고 있는 지역이지만 한남뉴타운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얘네가 나인원 한남보다 한남더일,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못 따라가죠. 그렇죠? 아,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한남동은 좋은 지역이긴 하죠. 그런데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 얘네가 더 이제 고급 주거 지역이죠. 그렇죠? 예. 네네. 자,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앞에가 지금 한남대교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한남대교 라인인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남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한남대교 넘으면 바로 강남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이 한남대교를 축으로 해서 여기에 고급 주거벨트가 형성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서 하이엔드급이라고 불리는 데가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강남 접근성이 좋은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급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주거벨트가요, 이 축이요, 여기 그 네네. 반포대교 라인 쪽 있죠. 네네. 지금 신동아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반포대교잖아요. 그죠? 네네. 요 반포대교 라인 쪽으로 요 축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용산에 저는 부의 축이 앞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한남 뉴타운도 한남 5구역이 비싼 이유가 한강변 끼고 있고 민족공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수동 같은 데도 보면 그러니까 성수동에 우리가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이런 하이엔드급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걔네 공통점이 뭐냐면 공원을 끼고 있어요. 서울숲을. 이해되시죠?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 앞으로 이제 100만 평짜리 민족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유엔사 부지,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을 할 수송부 부지, 그 다음에 아래 한남 5구역까지 해서 요쪽으로 이제 고급 주거벨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입지만 보더라도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보다는 여기에 지금 용산 민족공원에 딱 붙어 있는, 그러니까 민족공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냥 민족공원이 내 집 앞마당으로 쓸 수 있는 지금 요쪽 라인들이 앞으로 고급 주거벨트가 또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자, 거기에다가 요쪽과 같이 이제 한남대교 넘어서 강남 접근성이 좋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신분당선 라인이 1단계가 지금 개통이 됐는데 이 신분당선 라인이 이쪽 동빈고동 쪽으로, 예, 여기가 지금 신동 아파트는 서빈고동이고 동빈고동 쪽 거쳐서 중앙방마 거쳐서 용산역까지 요게 2단계 구간이 지금 앞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갈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쪽 벨트 같은 경우는 공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하면 한정거장 거리에 그냥 강남 바로 이용하죠. 어때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남 뉴타운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어차피 한남 뉴타운이 아무리 좋아져도 인근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위의 유엔빌리지는 못 따라가요. 근데 요 고급 주거벨트가 이 부의 축이 지금 쪽 반포대교 쪽으로 앞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반포대교 쪽에 뭐가 있어요? 한남 5구역 옆에 있고 옆에 또 신동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부의 축이 형성이 되는 바로 옆에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입지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한남 5구역도 상당히 좋은데, 네. 자, 근데 아까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좀 후회를 하시는 게 한남 5구역이 낫나 아니면 신동아 아파트가 네. 낫나 이거를 지금 이제 좀 약간 좀 아직까지도 좀 확신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예, 신동아 아파트가 훨씬 좋아요. 아이고, 그거 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네네. 자,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부자들이 좋아하는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한강 영구 조망권에 네네. 민족공원 조망에 그러니까 부자들이 좋아하는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인 주거 쾌적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지 내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지 내. 자, 네네. 단지 내 주거 쾌적성 따질 때 우리가 단지에 공원이라던가 공개 용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지금 뭐냐? 아파트가 올라갈 때 아파트가 차지하는 연면적, 그 바닥 면적, 건폐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단지 내는 공개 용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폐율이 좀 높아요. 저층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좀 건폐율이 높게 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건폐율이 높다라는 건 단지 내에 어떻게 보면 그 단지 내 쾌적성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이제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좀 넓게 좀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얘는 신동 아파트는 그렇게는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자, 그럼 우리가 단지 내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단지 내 주거 쾌적성도 한남 뉴타운은 좀 약점이 뭐가 있냐면 건폐율이 넓은 거예요. 아, 건폐율이 넓다라는 거는 안에 단지 내에 단지 내 공개 용지가 공원이라던가 이런 공개 용지 비율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 신동 아파트는 그렇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한남 5구역과 신동 아파트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신동 아파트가 단점도 있긴 하죠. 이게 경의선 철길이 지나가면서 약간의 네. 좀 이제 고립된 좀 이 주거 벨트가 약간 좀 고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또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에 비해 저는 한남 5구역보다는 신동 아파트에 투자하신 게 훨씬 더 잘한 선택이다. 예,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거 뭐 한남 5구역 못 사신 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용산에서 앞으로 가장 부해축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이쪽 라인에, 그러니까 이 서빙고 동빙고 라인에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이거는 잘 사놓으신 거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예,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시작할 때 목소리보다 훨씬 더 밝아지셨어요. 잘 선택하셨다 조언 들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이 공사비와 관련해서 이 도시정비 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물가가 오른 만큼 자재값이 올라서 우리가 공사하는데 적자가 된다, 공사비를 올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재개발 구역에 뭐 하나 갖고 있으면 성공했다라는 말이 들렸었는데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이 재개발도 옥석 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노하우를 좀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예전에는 뭐 재개발 어떤 지역 뭐 지정이 된다거나 이러면 무조건 이제 가격이 올랐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재개발 뭐 지역에 뭐 지역과 상관없이 막 투자를 하시곤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투자하시다가는 차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지금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환경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 시장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가 예전에 했던 투자에 대한 패턴이 지금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패턴도 변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예전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내가 잘했던 방식으로 계속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관성인데, 근데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장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재개발도 묻지마 투자하시면 100점 100패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간단한 내용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돈에 관계된. 예, 그래서 재개발 묻지마 투자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바뀐 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장에 대한 환경 변화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건축비가 지금 상당히 상승을 했죠. 예, 건축비가 상승을 했는데 이 건축비가 상승을 한 원인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잖아. 뭐 철근이나 콘크리트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 이것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거든요. 예, 일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오른 것도 있지만 자, 이거 외적인 것들이 건축비에 지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냐? 일단은 안전 기준을 지금 상당히 좀 강화시켰죠. 그렇죠? 우리가 공사 현장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럼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들을 강화를 시킨다는 뭐냐면 안전 관리에 대해서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예전에 쓰지 않아도 됐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에 신경을 쓴다. 그럼 당연히 생산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는 거는 당연한 논리죠. 그렇죠? 예.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장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주 6일 근무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현장들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예요. 주 52시간. 자,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형식을 받냐.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철거부터 입주까지 30개월 정도를 잡았거든요. 예, 지금은 30개월이 아니죠. 지금은 40개월 이상을 봅니다. 40개월 이상. 예, 자, 공기가 길어졌죠. 예, 공기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고금리. 예, 고금리 영향도 상당히 크죠.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시공사들도,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어차피 은행 돈 빌려다가 공사하는 건데 내 마진에서 그만큼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비용들이 더 많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건축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재 인건비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건축비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안전관리 기준은 더욱더 강화가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건축비 상승은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비가 떨어질 거야. 이런 시기는 이제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 건축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재개발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우리가 각 정비 사업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요구하는 요건이 맞아야 돼요. 예,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노후도 요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도 요건이 지금 또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 1월 달에 모아타운이 발표가 되면서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은 30년 노후도 67%를 받는데 모아타운이 발표가 되면서 20년 노후도 57%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120 대책, 예, 올해 나온 120 대책에 보면 지금 재개발 노후도 원래는 30년 67%인데 60%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데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없는 거예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환경이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 건축비 상승은 앞으로 떨어지기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시장이 건축비가 상승을 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추가 분담금 2, 3억 생각했다가 그냥 5, 6억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건축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업비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놓고 강북에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나,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나 동일한 품질로 짓게 되면 사업비는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정비 사업은 우리가 소유자들, 그 해당 지역의 조합원들, 토지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하는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 사업이라고 하죠.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없으면 사업 진행 안 됩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건축비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면서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즉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해봤자, 재건축을 해봤자 이익이 안 나는 구조로 지금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이러면 가격이 확 올랐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건축비가 상승을 하면서 선정하고 지정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건축비가 상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만큼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판매가가 높아져도 팔릴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이제 건축비 상승가는 좀 말씀드렸고요. 또 보면 자, 노후도가 완화가 됐잖아요. 자, 노후도가 앞으로 계속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노후도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성은요. 서로 정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노후도가 높으면 자, 그 지역에 노후도 높은 건물들이 있고 빌라 같은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거예요. 공동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자, 그럼 공동주택 비율, 다세대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조합원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합원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업성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이 낮은 거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은 좋아지는 거죠. 사업성은.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와 사업성은 정비를 하는데 지금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시켜줘 버리니까 조합원 비율이 증가를 하는 거죠. 예, 조합원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조합원 비율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업성은 지금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업성은. 자, 그래서 이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그러니까 120 대책에 의해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그 다음에 모아타운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는 틀리게 이 재개발 형식의 사업 방식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떨어지고 지금 있다라고 지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입지에 따른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신다. 예,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된다. 예, 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자, 정비 사업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입니다. 예, 정부나 지자체도 도와주는 거 없어요. 예, 없어요. 이제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돼도 철저하게 어차피 조합원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즉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합원의 이익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선정되고 지정되는 거 전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선정되고 지정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정되고 지정되고 안 가면요,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정되고 지정되는 지역보다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진행이 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당연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업성과 관계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 예, 아파트 가격이 높은 입지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입지적인 요건이 받쳐주는 지역들. 이런 게 이제 좀 사업성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에 조합원 비율이 높다더라.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나 우리가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면 조합원 비율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비율이 높아도요, 입지가 좋으면 그래도 진행은 돼요. 입지가 좋으면. 예. 왜?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받는, 내가 추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나중에 아파트로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이 보장이 되는 지역이면, 그러니까 입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이면 진행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금상첨화는 조합원 비율도 낮고 입지가 좋으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죠. 예, 그래서 지금 예전하고는 정비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이 틀려졌습니다. 일단 비용 자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비용 자체도. 예, 건축비가 상승을 하면서 비용 자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그냥 재개발 지정되면 가격 오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어제 선점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초기 단계에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지정되기 이전에 가격이 많이 올라요. 자, 그런데 막상 지정이 됐는데 사업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건축비 얼마 해보니까 안 남아요. 그러면은 올라갔던 거 다시 가격이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시장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예전같이 묻지마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시장이 변화한 것만큼 나도 투자에 대한 패턴도 지금 많이 변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개발 지역의 새로운 이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제 현장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장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세미나가 다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세미나가 다 마감이 됐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지금 세미나 또 열 거거든요. 예, 오후 2시에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요. 예, 오늘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예,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에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MZ 세대들 20, 30대 분들 다 외곽으로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몰라서 투자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서울은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입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입지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세미나 주제가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제를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네. 좀 이제 고민 중이어가지고 음. 이제 물건을 하나 보고 왔는데 이게 좀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어디 가서 좀 부동산을 보고 오셨어요? 예, 이게 좀 사이에 좀 빈데 제가 네. 이제 평소에 용산이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용산이 좀 뭐 호재도 많고 뭐 재개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네. 가뜩이나 제가 지금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니 용산은 아. 그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 그동안 좀 이게 좀 약간 좀 망설여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 공덕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재개발이 좀 될 수 있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동으로 따지면 거기가 또 신공덕동이더라고요. 네. 근데 또 보니까 희한하게 거기는 또 바로 옆에 뭐 이제 뭐 효창동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역세권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혹시 그쪽 신공덕동이 어떤가 한번 물건 좀 한번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1주택 상황에서 용산 투자는 약간 부담스럽고 그래서 신공덕동으로 좀 눈을 돌려봤는데 괜찮은 투자가 될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주택자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용산 쪽에 지금 이제 이쪽 이제 서계청파 라인 쪽을 좀 보셨나 봐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쪽 라인들이 다 6억 이상이고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취득세가 중과죠. 그죠? 네, 그럼 맞아요. 취득세 부담도 좀 따르시니까. 그래서 네. 신공덕동이면은 지금 여기 효창공원 바로 옆에 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거기 맞아요. 예, 신공덕동인데 자. 여기 투자 금액 물건은 보셨어요? 예, 아니, 물건은 봤는데 제가 번지수는 잘 모르고. 네. 근데 그 매매 가격은 5억 5천 정도 하고. 예. 네, 전세는 2억 5천으로 해가지고 진행 가능하다고. 3억 하거든요. 투자네요. 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3억인데 또 좀 약간 가격이 센 거 아닌지. 그래도 약간 마포랑 용산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아, 가격이 센 것 같죠. 그렇죠? 예. 예. 저도 제가 투자 많이 하거든요. 예. 투자 많이 하는데 제가 살 때도요. 저도 항상 느껴요. 이거 너무 가격 비싼 거 아니냐고. 저도 아직까지 수많은 부동산 투자했는데 네. 저도 싸다고 생각해서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비교를 잘해야 돼요. 네. A랑 B랑 비교해서 내가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지역을 내가 고르는 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거든요. 네. 비교를 잘 하셔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먼저 지정이 돼 있는 지역들은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예. 먼저 지정이 돼 있는 지역들은 사업성이 좋으니까 먼저 지정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정비 사업 자체가요. 지금은요.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정비 계획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자, 그럼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뭐냐?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었을 때 만약에 A가 입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먼저 움직여서 동의서 거두면 요 지역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먼저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사업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아, 자,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네. 최근에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저는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최근에 설계청파 원효로 라인들이 최근에 2년 사이에 많이 지정이 됐어요. 처음에 네. 21년도 말에 여기 설계청파 요쪽에 이제 청파 2구역 여기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21년도에 용산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는 지역은 제가 청파 2구역이 될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아, 예. 저는 어느 쪽 예상했냐면 여기 서계청파 라인 쪽을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아. 이 서계청파 쪽이 서울역에서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네, 알아요. 그럼 여기 청파동보다는 서계청파 라인 쪽이 훨씬 더 입지가 좋고 또 노후도도 훨씬 높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21년도 말에 1차 때 여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21년도 말에 여기 지정되고 나서요. 네. 이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서계청파. 아. 자, 주민제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제한 방식인데 얘네들이 청파 2구역이 먼저 움직인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입지라던가 노후도라던가 사업성은 서계청파 쪽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자, 그래서 제가 이쪽을 추천을 해드렸던 여기가 그래서 22년도 말에 된 거예요. 아, 오, 자. 맞추네요. 여기가 입지가 훨씬 좋은데 얘가 먼저 된 것 뿐이죠. 근데 얘가 더 가격은 싸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나중에 개발되면 이쪽이 더 입지가 좋으니까 가격은 더 비싸겠죠? 네. 사업성도 좋고요. 네, 자, 그러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요 주변 일대가 여기 신공덕 여기 공덕동도 신속통합기에 그다음에 여기 청파 1구역 여기 원효로 1가 아까 말씀하신 데가 신공덕동 옆에 효창동이 이제 지금 역세권 시프트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여기 효창동 역세권 시프트 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 반대 여기 투자 금액이 지금 5억대죠. 그죠? 네. 지금 맞아요. 계부로 들어가도 5억대예요. 네. 자, 근데 여기 신공덕동은요. 아까 3억 투자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가요. 여기하고 효창동하고 비교해보면 어차피 여기 지금 동일 생활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는 예. 용산구 효창동이지만 여기는 마포구 신공덕동이지만 얘는 어차피 동일 생활권이에요. 그렇죠. 이름만 자, 얘가 다르니까. 개발이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효창동보다는요. 커트러블 역세권이 공덕역 앞에 있는 신공덕동이 저는 가격이 더 높을 거라고 봐요. 아, 오히려 그쪽이요? 자, 그런데 사업성은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용산 같은 경우 여기 효창동 일대 같은 경우는 쪼개기가 아주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빌라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빌라 비율이. 예. 예, 여기 막 임장에서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빌라들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 신공덕동은요. 자, 거의 요거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빌라 비율이요. 거의 한 3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네. 이거 빌라 비율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라 비율이 높다는 건 조합원 수가 많은 거잖아요. 네. 여기 신공덕동은 가서 보시면 3%대예요. 3%. 어제 저도 가서 봤을 때 빌라가 없긴 없었거든요. 예, 빌라 없어요. 예. 사업성은 이쪽이 훨씬 좋죠. 네. 아, 이쪽 효창동 일대 주민들이 먼저 움직인 것 뿐이죠.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네. 아까도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청파 2구역 주민들이 먼저 움직인 것 뿐이지 사업성은 이쪽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차이를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기가 먼저 움직인 것 뿐이 사업성은 지금 보신 데가 훨씬 좋아요. 아. 예, 그러니까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이 싹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고민 있으시거나 또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